예, 이어서 두 번째 박스 A109 헬리콥터의 두 번째 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장 방식은 PLD 동체가 들어가 있는 포장 방식이랑 똑같이 해줍니다. 두꺼운 종이, 골판지 같은 이 두꺼운 종이로 사이드 엣지를 다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UPS로 배송을 해줍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UPS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테라피 프리! 자, 두 번째 박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자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인 부품들도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헬기의 이제 심장이죠, 심장. 헬리콥터의. 자, 일단 플라이스카이의 FS I6S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사실 플라이스카이는 여러분들 뭐 일본 자동차 IC, 물론 플라이스카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아무래도 그 라디오링크라고 하는 회사와 이 비행기 조종기로 워낙 유명하고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물론 고가의 몇십만 원짜리 제가 플라이스카이의 조종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비행기나 헬리콥터 쪽은 지금 별도의 조종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요즘엔 다 Ready to Fly RTF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변속기 별도로 구매하시고 비행기 컨트롤러 별도로, 헬리콥터의 컨트롤러 별도로 구매하시고 전자변속기 별도로 구매하셔서 수신기와 송신기를 세트로 구매하시면 굉장히 고가의 팔라딘이나 플라이스카이의 팔라딘 보통 한 40~50만원 하죠. 그 다음에 FRY 스카이라고 하는 회사의 MDC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조종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GPS 헬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한테도 재미있게 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별도의 파라미터를 세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터치 스크린까지는 되지만 다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액정의 풀칼라 LCD 액정을 갖고 있는 조종기보다는 불편하지만 얘도 있을 기능은 다 있고요. 사실 헬리콥터는 컨트롤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팅 정보들을 해당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중요하지 조종기에서 하는 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RC카와는 반대죠. RC카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의 EPA나 서브 트림을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자세하게 정밀하게 제어를 하냐에 따라서 해당 조종기의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할 수 있는 기능은 많지 않아요. 채널을 몇 개를 더 지원하냐, 이런 것들이 비행기나 또는 헬리콥터 컨트롤러의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채널 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 조종기 내의 기능을 통해서 헬리콥터를 제어하는 기능은 자동차에 비해서 RC카에 비해서 그렇게 종속성이 깊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보통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만원, 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조종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채널짜리.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플리시RC는 다 이 모델이고 플라이윙 컨트롤러도 다 이 모델입니다.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플라이스카이에. 하지만 유시향만 핫 레이싱이라는 더 저가의 RC 트랜시버 리시버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저는 핫RC 거는 원래 RC 자동차 조종기를 만들었던 회사고 저희가 RC카 브랜드 중에 중국 브랜드 중에 르랄로나 그 다음에 FMS 같은 경우에 핫RC 걸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되게 저가고 만듦새도 저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송수신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수신감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그래서 핫RC 거는 저는 웬만하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시향이 핫RC 걸 사용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25년, 26년 전에 비행기 컨트롤러 사용할 때는 산악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2km, 3km 더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송수신기의 커넥티비티를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저가라도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 들어가 있고, 저 카메라맨이 잘 졸고 있는데 어떡하죠? 자, 두 번째 박스에 하고, 여기 보시면 플리시아씨는 항상 매뉴얼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어떻게 해야 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페셜 프리코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동체가 이미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당 동체에 전자 파트를 추가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LED 잭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컨트롤러에 어디에 연결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와, 그다음 메인 블레이드 인스톨레이션 리마인더 반드시 체크하라는 얘기죠. 보시면 4개의 4옆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거, 에어울프 같은 경우에 2옆이죠. 2개의 블레이드. 그 다음에 코브라도 2개의 블레이드인데, 여기는 요 A105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블레이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정확하게 장착이 빨간색, 노란색이 이렇게 교차될 수 있고, 그리고 블레이드를 보면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꺼워요. 면을 보면 그게 같은 방향 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른쪽이 두꺼우면 그 다음 블레이드도 오른쪽이 두껍게 장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블레이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테일 로터 4옆 블레이드도 이렇게 접쳐서 놓지 말고 정확하게 수직으로 놓고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 상태로 놓고 비행을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육각 렌치는 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없는 것보다 주니까 사용하는 거고요. 1.5mm, 2mm, 2.5mm, 3mm 이렇게 4가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아니구나, 3mm 짜리는 십자가입니다. 공짜로 항상 보내주더라고요. 저희처럼 RC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이런 공구 안 쓰죠. 저는 휴디나 사실은 에어로맥스의 짝퉁 말고 진품 에어로맥스 추천합니다. 물론 MIP, 미국에서 만든 MIP 공구도 적극 추천합니다. 저렴한 거 여러 개 쓰는 것보다 고가의 밉이나 또는 휴디 툴을 한 번에 사서 오랫동안 쓰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해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4옆 블레이드. 이 블레이드는 V2가 되면서 기존에 회색이었는데, 저 회색 싫었거든요. 저 빨간색에 검은색에 회색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만이었는데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블레이드는 이렇게 역시나 친절하게 구매자명, 헬기명, 그 다음에 스로틀의 모드 2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모드 2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모드 1이냐 모드 2냐. 모드 2는 왼쪽이 스로틀, 모드 1은 오른쪽이 스로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로틀이라는 건 비행기로 말하는 엘리베이터예요. 헬기를 위로 올릴 때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헬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업이죠. 다운은 왼쪽, 모드 2는 왼쪽이니까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리면 다운, 헬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자, 4개의 색깔이 대칭되도록 설치를 하시면 되는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하프 플리시아시에서 헬기를 몇 대 샀더니만 판매자가 여분으로 하나 줬습니다. 이것도 요즘 할인하고 세일하면 한 3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테일러터. 이게 왜 비싸냐면 블레이드는 플라스틱이니까 저렴해요. 근데 이게 알루미늄이고 굉장히 정밀한 테일 그 모터에 설치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가볍고, 이 알루미늄이 좀 가격이 비싸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박스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헬리콥터의 심장이죠. 여기에 이제 전자 파트 모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죠. 요거 있습니다. 요게 여분의 LED, 그 다음에 USB 케이블, 저희가 USB 컨트롤러를 PC랑 노트북에 연결해서 파라미터 값 세팅하는 때 사용하는 USB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체 안에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배터리를 동치와 고정되게 하는 벨크로가 추가되어 있어요. 벨크로. 그 다음에 몇 개의 케이블 타입 들어가 있고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컨트롤러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패키징을 정말 잘해주죠. 안전하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알리에서 이런 판매자 많지 않죠.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거의 한 13년차 사용한 저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의 회원인데 뭐 그냥 해주더라고요. 비즈니스 회원으로 등급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일반 회원보다 제품의 가격이 3%에서는 많이는 7%까지 더 할인된 금액으로 뜹니다. 제가 와이프 아이디도 사용하고 제 아이디도 사용하는데 제 와이프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보다 비즈니스 아이디로 들어가면 거의 많게는 7% 이상 더 가격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VIP에서 비즈니스 회원으로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 조건이 어떤지는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뜯어야 되는 건지. 얘는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카메라만 졸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맨이 제 와이프예요. 저 영상을 태어나서 세 번째 찍어보는 거니까 너무 못 찍는다고 놀리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딕션이 안 좋으면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딕션을 좋게, 전달력이 좋게 발음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낯설어서 말주변도 좀 없어 보이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에어캡으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카톤 박스도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 좀 전에 확인하셨죠? 자, A190의 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에어캡 같은 경우에 나중에 동체 조립할 때 밑에다 깔고 하면 좋아요. 기스 안 나니까.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보관했다가 나중에 본체 조립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역시 플리시 IC의 메인 핵심이죠, 핵심. 메인 로터. 플리시 IC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500급 이상의 헬기들은 2협 헬기가 많긴 한데 이 A190은 4협 헬기예요. 4개의 블레이드를 가진 헬기고, 그 다음에 메인 기어, 그 다음에 메인 모터, 다 브러시리스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베이터와 테일 로터 제어하는 각각의 메탈 기어 서버. 메탈 기어 서버도 베어링이 2개냐 3개냐 4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사실 플리시 IC의
홈페이지나 그런 데 보면 해당 서버가 메탈 기어 서버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지 베어링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시면 교체를 해주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헬기를 파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고요. 요 해당 메인 로터가 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죠. 예. 그 다음에 메인 기어가 지금 메인 기어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인 수신기 리시버 12채널 리시버 플라이스카이의 리시버가 포함되어 있고 이쪽에는 신장 뭐예요? 85A짜리 ESC 전자변속기 프리시에시에서 나온 전자변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OEM으로 저희 전자변속기 유명한 회사가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캐슬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쵸? 요즘에는